간헐적 단식은 건강과 체중 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식이 요법이다. 이 방법은 특정 시간을 정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시간을 조절하여 체중 감소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시작 전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 중 하나는 체중 감량이다. 일정 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신체는 에너지원으로 체내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게 되어 지방 손실이 촉진된다.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지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소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체중 감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세포 수리 및 재생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복 상태에서는 신체가 자가포식 과정을 통해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게 되어 노화 방지 및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 공복 상태가 체내 염증 수치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부작용으로는 혈당 불균형, 에너지 부족, 두통, 어지럼증 등이 있으며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특정 영양소의 섭취를 제한하게 되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올바르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16/8 방식이다. 이는 16시간 단식 후 8시간 동안 식사하는 방식으로 대개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점심부터 식사를 시작하는 패턴이다. 그 외에도 일주일 중 하루나 이틀은 완전한 단식을 하거나 공복 시간을 더 연장하는 18/6, 20/4 방법도 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신체 상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체 신호에 귀 기울이고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천천히 시작하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맞춰 조절해 나간다면 간헐적 단식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체중 감량이 아닌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변화를 위해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야기자기 관리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성공, 사회적 관계, 가족과의 시간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요소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어느 날 나는 그동안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듯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혼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책방에 들러 자기 관리에 관한 책을 한 권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작은 삶의 변화, 자기 관리의 기술이었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저자는 자기 관리를 통해 삶의 모든 측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습관과 패턴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에 의존하는 습관, 주말이 되면 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자주 피곤함을 느끼며 신체 단련의 시간보다는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선택하던 나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자기 관리의 두 번째 핵심은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방법으로 스마트 목표 설정법을 활용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는 것, 한 달에 2번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산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큰 목표보다는 작지만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 관리의 세 번째 단계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알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루지 않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주며 오늘도 해냈어라는 작은 보상을 통해 스스로를 격려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나는 점점 더 자신감과 차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삶의 균형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며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은 자기 관리는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며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했고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진정한 행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자기 관리를 통해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 한 잔으로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 차, 에너지 음료 등을 통해 매일같이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죠. 그러나 카페인이란 물질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섭취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매우 복합적이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섭취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카페인은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각성제 중 하나로 특히 중앙신경계에 작용하여 피로를 일시적으로 줄이고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졸음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몸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카페인은 기분을 좋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신체 능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카페인은 섭취량이나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 불안감, 불면증,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할 것을 권장받고 있으며 이는 커피 약 4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개인 차이가 있으며 자신에게 적절한 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자신의 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가능한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하며 일부 건강 상태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약물과 카페인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일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한 후 카페인 섭취량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늦게나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수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섭취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카페인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습관이 들면 카페인이 떨어졌을 때 느껴지는 피로감이나 무기력함 때문에 오히려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는 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섭취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페인은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체 상태와 일상 패턴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의 톡소는 한 잔이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신경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커피타임의 마무리가 아닐까요?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던 철수는 어느 날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처럼 그는 명상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철수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하루 10분 명상으로 정신건강 챙기기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글은 명상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명상이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철수는 의문과 궁금증을 안고 명상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철수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 찾기였습니다. 그의 집에는 그저 TV 소리와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했기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직 세상이 깨어나지 않은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한 조용한 방을 찾고 편안한 자세로 앉은 뒤 눈을 감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 집중이 잘 되지 않았지만 철수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머릿속에 쌓인 복잡한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는 점점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철수는 자신의 마음 상태가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이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점차 명상 시간은 그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철수는 명상을 시작하기 전보다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생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중력도 더 높아졌고 그는 일상에서 얻는 작은 기쁨들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또한 그의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보고
그 비결을 묻곤 했습니다. 철수는 명상이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철수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그에게 큰 의미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명상이 그저 하는 행위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의 경험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